안녕하세요. 성수동 이원장 이승필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 통칭해서 이제 뭐 성인병,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데 고지혈증이 잘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고요. 혈압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만 가더라도 혈압계가 있고 사무실에만 가도 혈압계가 있고 뒷목이 막 땡기고 아프다. 그러면 사실 내가 혈압이 생긴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당은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고지혈증은 어쨌든 진단 자체도 혈액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고 그리고 날씬하고 젊고 여자분인데도 고지혈증 수치는 높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왜 잘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나를 포함해서 5명 정도가 계신다면은 2분 정도는 암 같은 걸로 고생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또 한 분은 뇌혈관계 질환, 뇌출혈이라든지 풍 같은 거죠. 그런 걸로 고생할 가능성이 있으시고 또 한 분은 약간 심혈관계 질환이죠.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이런 걸로 고생할 가능성이 큰데 암을 제외한 5명 중에 2명 정도는 나중에 혈관 질환으로 조금 고생을 하시게 돼요. 그럼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들이 뭐냐? 잘못 관리되고 있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이 혈관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고지혈증에 관해서 설명을 일단은 드려볼 거예요. 고지혈증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어요. 누구는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고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부르고 또 누구는 고지질 혈증으로 부르고 이제 약간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요, 다 비슷한 말이니까 이제 통칭해서 그냥 고지혈증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던데요,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던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LDL, HDL,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들은 LDL 수치가 제일 중요해요. LDL이라는 거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콜레스테롤은 아닙니다. 이제 LDL이라는 것 자체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같은 걸 이제 실어 나르는 운송 단백질인데 고지혈증에서 중요한 수치는 LDL이랑 중성지방, HDL 요 세 가지가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게 그냥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쁜 것들은 LDL과 중성지방이고요. 좋은 것들은 HDL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DL은 좀 낮으면 좀 좋은 거고 HDL은 조금 높으면 좀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애석하게 고지혈증을 진단하는 거는 혈액 검사로 일단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공복이 안 되면 검사 결과가 조금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공복을 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까다롭죠. 근데 아주 중요한 수치들은 공복이 아니어도 크게 변동이 안 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서 공복이 어려우시고 그러면 약간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도 검사도 가능은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공복 상태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좀 하시면 좋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참 묘한 게 비만하고 술도 많이 먹고 돼지고기 이런 것도 많이 먹는데 검사해 보면은 LDL 수치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말랐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식생활도 굉장히 좋은데 LDL 레벨이 너무 높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경향이 제일 중요하고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관리를 조금 잘 해야지 혈관이 안 좋아지는 동맥경화성 질환들 예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수치들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아닌지 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혈압도 있고 당도 있고 담배도 많이 피운다 그리고 나이도 많다 이런 분들은 동맥경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풍이라든지 심근경색 그리고 뇌출혈도 사실 그런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고 위험 요소가 좀 적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운동 같은 걸 조금 하고 이제 그러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위험 요소가 많고 오히려 또 수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면 사실 약물 복용이 조금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같이 이제 동반돼 있을 가능성 크고, 당이 있는 분들도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 유전적인 경향은 물론 있지만 안 좋은 생활습관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한 가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모든 경우가 그러하지 않지만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받으실 때도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셔서 내가 당은 안 생기고 있는지, 고지혈증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처럼 일종의 친구 같은 거라서 같이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도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서 약물 복용을 권유받았을 때 내가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사실 고민이 많이 들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을 먹고 싶진 않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애석하게도 사실 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고치면은 사실 많이 좋아져요. 약간 비만하신 분이라면 체중을 많이 줄이고 탄수화물도 조금 줄이고 안 좋은 지방 섭취는 조금 줄이고 야채도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배 둘레도 좀 줄이고 그러면은 혈압이라든지 당은 분명히 좋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고지혈증은 사실은 대부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식사 이제 습관을 고치고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섭취한다거나 이제 이런 노력을 해도 드라마틱한 개선을 안 보이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몸 중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이제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걸 좀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인다면은 간에서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레벨을 맞추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하고 살을 빼더라도 고지혈증 수치는 드라마틱한 개선을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식습관 유지하시고 뭐 야채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또 은근히 또 드라마틱한 개선을 보이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이제 고위험군이 아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나이도 젊고 혈압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이라면은 다른 위험 요소들이 없다면은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해서 정말 좋아지는지 보고, 실제로 좋아졌으면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이제 계속 점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나는 나이도 좀 많고 혈압도 있고 담배까지 피운다, 그래서 혈관이 동맥경화가 좀 빨리 진행될 위험 요소가 많은 분들이라면 고지혈증 수치가 어느 정도 높다 그러면 사실은 약물 치료를 더 늦추지 마시고 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사실 바람직하죠. 근데 뭐 위험 요소들이 많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서 수치들이 좀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번 정도 고지혈증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면은 향후에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치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적절할 때는 약물 복용을 좀 시작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지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기름기를 덜 먹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식이습관에 관해서는 탄수화물 줄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잉여의 탄수화물도 몸에 들어가면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거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로 밥이라든지 빵 이런 거 뭐 국수 같은 건데, 이왕 먹을 밥이라면은 도정된 백미보다는 잡곡이라든지 현미가 좋고, 한 공기 다 먹는 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겠죠. 약간 적당하게 뭐 한 3분의 2 공기, 반 공기, 그래서 탄수화물은 좀 줄이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쓸데없는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 약간 식사 다 하시고 나서 디저트를 좀 먹죠. 그리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또 단 게 땡기니까 당연히 단 걸 좀 드시는 거죠. 커피도 땡길 텐데 커피를 마시면서 또 당연히 쿠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랑 같이 드시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붉은 육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건강상을 위해서 본다면은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육류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얗게 마블링 낀 그런 소고기 당연히 맛있죠, 고소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왕 먹을 단백질이라면 생선이라든지 해산물 위주, 뭐 오징어라든지 뭐 조개, 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닭가슴살, 껍데기는 벗겨야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콩,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뭐 물론 해산물에 이제 중금속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방사능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중금속 함량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참치라든지 윗단계 생선들 같은 건 조금 피하시는 게 당연히 맞을 거다 얘기할 수 있고, 야채 많이 먹는 게 좋죠. 야채에 있는 섬유질들이 콜레스테롤 배출에 조금 도움이 돼서 고지혈증 개선에 일단 도움이 되니까 야채 많이 드시고, 식습관은 이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술도 중요하니까 술 같은 것도 좀 신경 쓰셔야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를 하시고, 뱃살은 되도록이면 들어가게 하는 게 일단은 사실 제일 좋아요. 뱃살이 나왔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내장 지방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심지어 암 발생 가능성이랑도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탄수화물 줄이고 칼로리를 낮추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뱃살이 약간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 명이 조금 길어지고 있구나, 뱃살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 그러면 내 명이 짧아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얼추 맞는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습관 개선,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3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데 맞나요? 혈압이라든지 당뇨는 내가 정말 노력을 하시면 약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약물 복용을 해야 될 정도라는 거는 고지혈증 수치가 꽤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복용해야 되는 게 맞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부작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복용한 다음에 한두 달 지나 이럴 때 혈액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볼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런 설명을 하실 거예요. 간 기능도 오르진 않고 괜찮았고 고지혈증 수치도 잘 떨어져 있습니다. 약 계속 드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 약을 조금 잘 먹어서 고지혈증이 이제 좀 잘 치료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오판하시고 그 얘기만 듣고 약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이제 검사해보면 또 수치가 다시 높다 그러니까 약을 다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혈증 약 작용 기전 자체가 몸에서 콜레스테롤 안 만들어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대부분은 잘 떨어져요. 약을 끊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막아지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후면은 원래 콜레스테롤 레벨로 다시 확 올라와요.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뭐 운동 같은 걸로는 좀 잘 안 돼서 약물을 복용하셨다면은 끊지 않고 계속 복용하시는 게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에 한 번씩 복용하는 경우들도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고지혈증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는 약을 하루만 복용 안 해도 그런 효과는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뭐 부작용이 심해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정상적으로 복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매일매일 복용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 끊지 않고 잘 복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작용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모든 약이 그렇듯이 이제 장점이 있지만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흔한 부작용 같은 경우는 근육통이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알배긴 것처럼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제 흡사, 이제 알배긴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로 큰 근육들이 좀 아프죠. 팔이라든지 허리라든지 허벅지, 엉덩이 같은 데가 운동 무리하게 했을 때 약간 알배긴다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막 아픈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심각한 부작용은 무슨 뭐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녹아내리는 경우들도 있다곤 하지만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근육통은 꽤나 흔하게 생기는 편이라서 혹시라도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 선생님이랑 바로 말씀드려서 상의를 해주시면 되고, 간 기능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좀 있어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간 기능 수치가 상승이 조금 보인다면은 마찬가지로 일단 끊고 다시 재투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로 조금 갈아타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이제 관심 많으시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인데, 당이 오른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맞아요, 당이 올라갑니다.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초에 당이 조금 높았다거나 복부 비만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안 오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당이 올라가는 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예요. 왜냐면 당이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고지혈증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얻는 이점들이 훨씬 크고, 당이 올라서 생기는 문제를 다 상회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당을 조금 더 올리는 경향의 약들이 있고, 당을 그렇게 잘 안 올리는 경향의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약별로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려하시면서 약 선택을 좀 하시면은 그런 우려도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이 오르는 거를 너무 걱정하시면서 고지혈증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약물 치료를 늦추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다 중요합니다. 풍을 안 맞고 심근경색이 안 오게 하려면 적절한 혈압 관리, 당 관리, 고지혈증 관리, 그리고 금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다 동반돼 있을 때는 혈관 안에 경화반,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나중에 내가 그런 거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고지혈증은 은근히 또 젊은 나이에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더 이른 나이부터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복에 혈액 검사를 받아서 내가 그런 것들은 괜찮은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위험 요소가 없다면은 생활습관 개선하시고 식이습관 개선하시고 조절 한번 해보시고 꼭 추적해보시고 한번 검사해보고 한동안 또 까먹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더 높아진 상태로 방치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고지혈증은 애석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조금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꼭 관리하세요.